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2024년까지는 청약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 급감하게 될 거예요. 청약 물량 자체가 물량이 완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청약을 노리시면 2024년에 나오는 거는 다 넣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가 여기거든요. 네. 예, 곧 있으면 여기도 분양할 것 같아요. 올 말에 할 것 같은데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할 테니까 이것도 한 3, 4개월 내로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분석을 하려면 청계 SK 뷰를 분석하면은 비교가 쉽겠죠. 네, 최근에 분양했으니까. 청계 SK 뷰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경쟁률을 보면은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59A 같은 경우에 157대 1입니다. 13세대 분양을 했는데 무려 서울 통장만 2,00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엄청나죠? 84 타입은 진짜 쪼잔하게 한 개, 일반 분양 한 개 나왔는데 1,00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지금 분양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건 알겠죠? 가격이 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 쌌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싸진 않았어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억 6천이고 아까 딱 한 개 나온 거 있죠? 1000대 1. 1000대 1인 게 13억 4천만 원이었어요. 싸진 않았죠. 네, 84 타입 인기 되게 많은 거 알 수 있죠. 이제 그게 여기에 분양될 예정이거든요. 청계 SK 뷰보다 얘는 요만한 단지고 얘는 이따마시한 단지잖아요. 그쵸? 청계 SK 뷰보다 훨씬 큰 단지입니다. 1670세대. 뭐 1500세대가 넘으니까 1670이면 상당히 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보다는 저라도 더 비싸게 하겠어요. 그쵸? 여기가 이렇게 완판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는 분상제 지역도 아닙니다. 강남 3구랑 용산 9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싸게 분양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59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의 분양을 할 것 같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4억? 13억 정도? 네, 요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할 것 같은데, 뭐 역시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답심리역 5호선 초역세권이죠. 여기서 뿔마 1억 정도 하면 대충 맞을 거예요. 답심리역에서 매우 가까운 게 장점이고 청계천을 좀 누릴 수 있다는 거, 네, 요런 게 여러모로 장점이지 않나 합니다. 또 블로그 글이나 한번 찾아볼게요. 네, 층수도 되게 높네요. 35층. 그리고 59 타입이랑 84 타입 분양할 것 같고요. 59 타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는 그래도 이 정도는 분양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한 800개 분양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30평대가 한 반 정도는 되는가? 예, 그 정도면 그러니까 한 59 타입이 반이고 59 타입하고 73, 78, 84, 요 정도가 한 반 정도 된다. 반반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 타입은 아쉽게 4채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이제 84 타입 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월 일반 분양이 조합원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셔서 요게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59A. 요게 분양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층수도 되게 높죠. 35층. 전망도 뷰도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청계 리버뷰 자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더블 역세권 뭐 좀 걸어가면 더블 역세권이긴 하죠. 네, 근데 요런 걸 보통 더블 역세권이라고 안 하는데 답심리역 초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신담역이랑도 가까우니까 네, 뭐 요 정도면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거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걸어오면 되니까 뭐 요 정도면 더블 역세권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걸어서 이렇게 애매한 데 있어도 뭐 한 15분 15분 이렇게 걸려도 더블 역세권이라고 광고하잖아요. 네. 이번에 뭐 문정동에 분양하는 게 뭐 그런 식이죠. 네, 하여튼 여기는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뭐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는 뭐 왕십리역이 지하철역으로 5호선으로 두 정거장이면 가죠. 네. 그러니까 사근동에 한양대학교, 한양대가 가까이 있고요. 네, 뭐 걸어가기엔 사실 좀 멉니다. 그리고 뭐 장안평역 있고 마장동 있고 뭐 그냥 요 동네 어떤 곳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학군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군 좋은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입지다. 여기에서 가까운 게 최대 장점이고 청계천 가까운 거 뭐 요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기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청계 리버뷰 자유 관심 있으면 네,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거든요. 분양하는 세대수가 좀 적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부동산과 경제 공부하는 사람, 네, 이분이 쓰신 글인데요. 74세대,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당연히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 이게 평수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34평, 서울에 33평 분양 많지 않다 그랬죠. 네, 요게 52개고 43평, 와, 요건 진짜 흔치 않죠.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 분양, 40평대 분양 자체가 서울에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2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 단지의 단점은 좀 구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구조가 보통은 좀 나쁘거든요. 물론 아직 이게 평면도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더샵이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단지들이 대체로 구조가 약간 좀 야릇합니다. 그냥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도 뭐 지하 주차장 많이 생기고 뭐 새 아파트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입지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대부분 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일단 9호선에 종착역이잖아요, 그쵸? 중앙보훈병원역? 네, 여기 타면은 그냥 웬만하면 앉아가는 거 아닌가요? 뭐 차 한 대 보내면 앉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가기 되게 좋고, 제가 여기 왜 좋아하냐면 일자산 있잖아요. 여기가 산인데 달리기 되게 좋은 산이에요. 예, 저 여기서 달리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뭐 되게 좋아요. 네, 여기 딱따구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달리다 보면 막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나무 치는 소리도 나고 되게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학교들이 다 가깝죠. 초등학교 설린초, 중학교 둔촌중, 고등학교 둔촌고. 뭐 너무 가깝잖아요, 그쵸? 예, 둔촌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둔촌 하면 저는 둔촌 하면 네, 당연히 둔촌주공이 생각나요. 이제 한 2025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 1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1년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면 이제 입주가 될 것 같아요. 둔촌주공이 들어오면 요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되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여기가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해서 한 12,000세대잖아요. 12,000세대. 와, 지금 12,000세대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5년에 뭐 혹시 여유가 되면은 이쪽으로 뭐 전세나 월세 나오는 거 있으면 여기 그 실거주 의무 없었으니까 그렇게 혹시 나오면 입주를 좀, 그러니까 월세라도 한번 좀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12,000세대 아파트는 뭐 언제 또 제가 살아보겠습니까? 입주할 때 한번 가서 알아보려고요. 전세나 월세가 확 낮아지면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집 살아보지 또 언제 살아보겠습니까? 근데 여기니까 요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요 동네 인프라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원이나 각종 뭐 인프라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할인마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올림픽공원도 있잖아요. 뭐 올림픽공원도 물론 여기서 가기는 조금 멀긴 합니다. 그래도 뭐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네, 있다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네, 일자산도 있고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에 배드민턴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배드민턴 장도 있고 그냥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평대가 나왔으니까 40평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에 분양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뭐 한 둔촌주공이 84가 한 13억대 정도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보다는 아마도 비싸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입지는 둔촌주공이 훨씬 좋지만 같은 값으로 어디 갈래 하면 당연히 둔촌주공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분도 있고 분양하는 게 인기도 많고 하니까 얘는 그래도 한 15억 이상의 분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입주하네요. 한 5개월 만에 입주하네. 후분양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자금 계획 잘 세워서 네, 하셔야 돼요. 청약되면은 한 4개월 만에 바로 입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바쁘다. 12월에 분양하면은 4개월 만에 입주까지 해야 되니까 잔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바로 대출 받아야 돼요.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것도 있나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레미안 원 펜타스 뭐 이건 너무 유명하죠. 네, 이거는 내년 분양 예정이고요. 요즘에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게 반포동이잖아요. 새 아파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아크로 리버파크는 다 아시죠?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뭐 위치는 너무 좋죠. 신반포역 바로 앞이고. 네. 레미안 원 펜타스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도 84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있으면 이것도 입주예요. 요즘에 후분양이 많죠. 분양가 상한제 좀 분양가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강남권에는 후분양이 좀 더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네,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성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사립이에요. 추첨제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좀 운이 좀 좋아야 됩니다. 뭐 반포중학교 가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또 어디 있지? 잠원초 갈 것 같네요. 네, 잠원초 상당히 좋습니다. 잠원초에 학생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가 한 1000명 넘으면 많은 거거든요. 여긴 1627명입니다. 엄청 과밀인 거 아시겠죠? 과밀학급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좋은 학군지에 과밀학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뭐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가면 바로 반포 한강공원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이게 최근까지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이었죠. 네, 그게 조금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요게 제일 비싸졌죠. 그리고 또 좀 있으면은 네, 요쪽에 반포 1, 2, 4주구, 그러니까 반포 1단지 옛날에 네, 반포 DH 클라스트라고, 네,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여기가 이제 또 1등 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반포동 1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포동 1등이었고, 지금 1등이고, 1등이 될 녀석, 여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은 되게 가깝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입지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싸게 분양할 리는 없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가들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7억 안팎은 될 것 같아요. 20억을 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17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4가 일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요거는 한 20억 약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1억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한 6,5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최대 한 22억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도 한 16억 2,500만원.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안팎으로 될 것 같아요. 84는 21억에서 한 22억 정도. 네, 요 정도 금액일 것 같고, 5구 타입은 한 17억 안팎 정도? 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요 정도 금액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잔금만 낼 수 있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당첨돼도 네, 바로 입주해야 되니까 좀 정신 바싹 차리고 네, 청약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선 5구역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성대학교 바로 뒤에요. 서울에 한성대학교 있잖아요.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대푸마? 네, 초푸마가 아니라 여기는 좀 대푸마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한성대학교 있잖아요. 그죠? 한성대학교, 한성여중, 한성고등학교, 여기 앞에 있는 네, 요 5구역이거든요. 단지도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실에서 한번 볼게요. 세대수가 한 1223세대. 크기에 비해서 세대수는 좀 적은 편이네요. 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승사자님이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사업성이 되게 괜찮네요. 조합원이 500인데 일반 분양이 500개가 넘으니까. 59 ABC 84. 10월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죠. 네. 일반 분양은 네, 500개 나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84 타입도 145개나 있네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59C가 많네요. 네, 59C가 타입이 좀 평면이 좀 예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착했죠. 근데 이거 뭐 분담금이랑 그런 게 있을 테니까 59 타입이 4억, 84 타입이 5억. 와, 진짜 이거 뭐 금액만 보면 일반 분양은 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이 예상한 걸로는 요 정도인데 저는 네, 이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59 타입이 아무리 못해도 한 8, 9억은 나올 것 같고 84 타입도 한 11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요 금액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물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입주권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정도 나오나 좀 궁금하니까. 지금 한 84 타입이 8억 5천 정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 입주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권, 원래 조합원 물건을 받아오는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권을 샀을 때 총 투자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
근데 그 정도 분양가에 일반 분양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어찌됐든 못해도 한 요 정도 금액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선 5구역이 네, 여기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9억에서 10억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12억에서 13억 네, 요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미만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네, 여기가 좀 단점이 좀 언덕이 좀 있어요. 뭐 한성대학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여기가 좀 이렇게 언덕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내리막길이고 여기 좀 오르막길이고 좀 느껴지세요? 뭐 경사가 뭐 어마어마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사가 꽤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경사가 좀 센 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데 경사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파트 할 때 평탄화를 좀 한다고 해도 요 경사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현동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심한 수준은 아닌데 아현동도 근데 재건축하고 나니만 뭐 이렇게 뷰가 좋으니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 이렇게 언덕 위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네, 언덕 쪽이니까 그런 거는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네,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여기가 또 역하고 전반적으로 좀 멀어요. 그러니까 보문역 갈 순 있는데 좀 멀죠. 네, 한성대 입구역 갈 순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멉니다. 네, 걸어서 한 10분 정도. 네,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요. 근데 여기 언덕이 좀 있어서 10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긴 해요. 네,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여기가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창신역은 조금 더 멀 것 같아요. 한성대 입구역에서 한 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만약에 된다 그래도 한 13분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쵸? 약간의 언덕이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요 정도 된다. 여기는 완판이 되더라도 좀 간당간당하게 되지 않을까. 좀 인기가 엄청 폭발하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보다는 답심리 쪽이 인기가 더 많으니까 분양가는 답심리 쪽이랑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청계 리버뷰 자이 네, 여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더 좋지 않아요? 네, 여기보다는 여러모로 더 좋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슷하면 여기는 제 생각에는 경쟁률이 되게 좀 치열할 것 같고 얘는 약간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완판이 되더라도 좀 꾸역꾸역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분양가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 제가 웬만한 데 다 보여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싸지 않죠. 네, 물론 분양가 산정은 대부분 뇌피셜로 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쵸? 네, 주변 시세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도 한 1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될 거니까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그럼 어디에 청약할지 이런 거를 좀 잘 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2024년까지는 청약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 급감하게 될 거예요. 청약 물량 자체가 물량이 완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청약을 노리시면 2024년에 나오는 거는 다 넣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청약도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럼 뭘 넣어야 되는지, 어디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다음 달쯤에, 한 12월쯤에, 11월 중순쯤에 모집하고 12월에 청약 강의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따로 공지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특히 서울의 청약은 2024년이 거의 피크가 될 것 같다. 제가 여기저기 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올 연말이나 내년에 2024년까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25년 이후에는 인허가 물량이 확 떨어져가지고 거의 청약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생각하시면 2024년까지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이 청약 강의는 없냐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청약 강의 제가 항상 늘 고민하다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강의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새 유튜브에서 청약 맨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강의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료는 10만 원인데 아마 전국 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가 12월 6일 수요일 날 줌 실시간으로 한 번 있고 12월 13일 수요일 날 실시간으로 또 한 번 있습니다. 10만 원이고요. 네, 두 번 강의하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톡방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복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는 분들도 너무 좀 많으시고 지루하고 하지만 이거 분명히 모르는 분들 있거든요. 청약 초보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야 뭐 가점 계산하는 거 저는 뭐 되게 쉬운 일인데 가점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좀 물어보시고 청약 통장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돈 필요한데 청약 통장 깨고 거기서 돈 찾아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들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공, 특별 공급이랑 일반 분양 뭐 어떤 걸 넣으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집 공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모집 공고 읽는 게 초보자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글씨도 깨알 같고 용어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좀 쉽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니까 저 쓸데없는 거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 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첨 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입주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뭐 전세를 놓을지, 주담대를 받을지, 뭐 기타 등등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약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예를 들어 내가 잘 몰라서 너무 비싼 거를 넣었더니 당첨이 됐어. 근데 미분양이 났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후에 대책을 세우려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옛날에는 이게 통했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선당 후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마진을 좀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2주차 때에는 어디를 넣어야 되냐.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약이 나오는 게 택지지구나 아니면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지구는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뭐 동탄이나 이런 데가 다 택지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들 이런 게 만들어지는 데들이 청약이 나오잖아요. 어느 곳이 나오는지 어디가 좋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청약 전략 세우기 사실 이게 제일 좀 핵심이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 수업을 들으면 진짜 10만 원에 물어볼 곳이 생깁니다. 청약에 대해서. 그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엄청 물어보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답변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댓글 하나로 어떻게 좀 의문이 다 채워질 수가 없을 텐데 이 수업을 들으면 톡방 통해서 다 소통하면서 같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분양권 거래. 분양권 자체가 또 거래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분양권 거래 시장도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기 힘드신 분들은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강의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2달 동안 톡방 운영하잖아요. 그죠? 2달 동안은 제가 관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청약 넣으실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뭘 넣으면은 가능성이 더 높을지 어떤 걸 넣는 게 좋은 전략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전략 세우면서 뭐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2달 만에 내가 청약 넣을 때는 내년 6월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후에 스터디도 있을 예정인데 스터디 금액과 기간은 제가 차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한 3개월에 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1년 내내 해도 20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면 부담되는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청약이 많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웬만하면 청약 당첨이 될 것 같으니까 스터디 안 하고도 대부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당첨될 때까지 같이 가자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위축되니까 청약 강의 자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굳이 저까지 이제 청약 강의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청약 강의를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도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청약 강의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에 강의 열어서 뭐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움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강의를 열었습니다. 청약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네, 생 초보지 않습니까? 청약 생 기초. 네, 초보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가장 좋은 게 청약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계약금 있으면은 일단 도전해 볼 만하니까, 또 5천만 원도 당첨이 된 다음에 마련하면 되거든요. 이게 청약 넣을 때부터 계약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싼 거는 한 3억짜리는 3천만 원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저렴하게 레버리지 제일 세게 써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새 아파트를 갖고자 하면 뭐 입주권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청약된 거를 분양권을 파는 거죠. 분양권을 사는 거. 뭐 요 정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입주권은 아마 여러분 돈 많이 들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알려는 드립니다. 청약하거나 분양권 사거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최고의 가성비 강의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월 동안 당연히 무제한으로 질문 가능하고요. 청약 넣을 때마다 전략 수립, 네, 같이 할 겁니다. 당연히 추가 별도 비용 없습니다. 2개월 동안 2번 강의하고 10만원. 이거보다 저렴한 강의 없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구글 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해 주시고 이전에 접수해 주셨으면 어차피 무효되니까 이 이후에 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